네,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들. 여의도에서 13년간 기자 생활했던 박진아 기자라고 합니다. 금일 같은 경우 제가 한국전력에 대해서 영상을 좀 담아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한국전력이 25,000원대 3월 달에 찍어놓고 지금 현재까지 어때요? 계속 주가가 사실 지지부진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엔 하락세였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한국전력을 대체 어떻게 보유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만 내가 수익을 극대화시켜서 매도할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라이브에서 실시간 댓글로 자주 좀 올려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금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국전력을 사실 이 한국전력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을 우리가 왜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종목을 가져감에 있어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금일 영상에 싹 다 녹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올려드리는 영상 보시면서 우리 주주분들 매매하심에 있어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수익 창출되는 부분이 0.01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그냥 편하게 도움만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저에게는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금요일도 이 한국전력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한국전력이 몇 년간의 주가가 변동성이 상당히 컸죠. 뭐 주로 에너지 가격, 그리고 정책이 변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뭐 정부의 규제, 그리고 뭐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서 이 주가가 상당한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 한국전력에 대한 대응 방법은 사실 여러 요인들을 고려를 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로 에너지 가격을 먼저 말씀드렸나요? 이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말 나온 김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전력 생산에 필요한 뭐예요?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 그리고 원유 등등 해서 에너지 자원의 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 비용이 증가를 해서 한국전력의 수익성이 악화가 될 수가 있지만 저는 오늘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악화가 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에 대해서 보자라고 한다면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 이 한국전력 주가에 대한 단기적인 하락 가능성을 고려를 하고 신중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사실상 주가가 하락함에 있어서 최대한 저점 매수 기회로 인해서 이 기회를 잡고 우리가 평단가를 낮출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이 한국전력의 수익성은요, 사실 전기요금에 크게 좌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을 하거나 하향 조정하는 등 이제 정책 변화는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최근에는 사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제 압박이 좀 커지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정부 규제와 정책적 이유로 인상 시기가 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정부의 전기요금 관련 정책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한국전력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국민이잖아요. 우리 전기세 내잖아요, 주주님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요금 인상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한국전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정책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무에 대해서, 재무 상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한국전력은 최근 몇 년간 사실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 상태가 조금 악화된 바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사실 부채 비율이 살짝 증가한 게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정부의 지원과 그리고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재무 구조가 개선될 가능성도 있어요. 아주 큰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한국전력의 재무 상태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거나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가 될 경우는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인지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나서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특히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에너지 등등 투자 확대는 장기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도 하여금 사실 한국전력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투자 기회를 모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땐 긍정적인 투자 기회로 작용한다라고 늘 제가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고 영상들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가 장기적으로 들고 가라, 장기적으로 들고 가셔야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한국전력은 에너지 가격 변동과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사실 국가의 필수적인 인프라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장기적인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국전력이 성과를 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변동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성장성 하나만을 보고 접근하는 것이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는 것이 아주 베스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지금 이렇게 사실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고 지금도 물량을 좀 소화를 해주고 있는 과정이죠.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달에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다시금 한번 상승을 할 거고 자 상승한 주가를 조정을 하려면 9월 말에서 10월쯤 다시금 한번 주가가 좀 눌릴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월 달에 주가가 한번 다시 눌릴 때 그리고 나서 11월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11월은 사실 미국 대선이 있는데 이 미국 대선까지 이 트럼프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요. 주가 그리고 증시는 자 이때죠. 검은 월요일 블랙 먼데이 8월 5일 자 이때처럼 증시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요. 11월 15일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10월달 증시가 파동이 있을 때 마지막 저점 매수 기회로 잡고 지금 평단가가 좀 높으신 우리 주주분들 평단가를 좀 낮추셔야 되는 부분인데 대략 한 지금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있죠. 그러면 이 한 달 반 동안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땐 주가가 눌릴 때 우리는 평단가가 높다라고 한다면 평단가 낮출 수 있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2만 원대 그리고 조금만 더 눌린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만 원대까지 진입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이 만 원에서 2만 원대 구간은요. 제가 추후에 봤을 때는 다시는 안 올 수 있는 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주가가 눌릴 때 우리는 자금을 늘려놨다가 한 번에 확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주분들께 이제 이 부분에 맞춰서 추가 매수 타점을 좀 잡아드리고는 있어요. 근데 절대 지금 매수하시라는 거 아닙니다, 주주님들. 자, 2만 5천 원대를 찍고 지금까지 하락함에 있어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무서워서 중간중간마다 물타기를 진행을 하셨대요. 그래서 남은 자금이 별로 없다. 그래서 박 기자님이 말씀하시는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지금 내가 추가 매수를 진행할 돈이 뭐 몇십만, 몇백만 원밖에 없는데 이거 어떡하죠?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100만 원밖에 없다라고 해도 주주님들 이 100만 원을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써야지 알차게 쓰고 평단가를 확실히 낮출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 100만 원, 지금 뭐 만 원에 들어간다라고 해도 평단가는 드라마틱하게 낮아지지 않아요. 그건 우리 주주분들께서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100만 원 가지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 10월 달까지 한 달에서 한 달 반 남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이 100만 원으로 자금을 늘려놓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단기적인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될 거고요. 플러스적으로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될 겁니다. 이 이유는 뭐예요? 이 100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종목 하나를 진입을 했는데 마이너스 10% 납니다. 그러면은 지금 얼마 남아요? 우리 9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선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되는 부분인데 자, 반대로 100만 원이 있고 30% 수익을 봤어요. 자, 그럼 수익 보고 매도하면 얼마예요? 130만 원입니다. 근데 이 130만 원으로 매수를 하나, 100만 원으로 매수를 하나, 사실상 드라마틱하게 평단가가 낮아지거나 물량이 드라마틱하게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단기적인 종목을 놓고 매수를 해서 수익 보고 매도를 하고 또 그 다음 종목 매수를 해서 수익 보고 매도하고 이렇게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쵸? 근데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복리식 매매라고 하죠. 자, 우리가 하루에 3%씩만 수익을 본다라고 하더라도요. 자,
1일 1,000만 원으로 진입을 해서 3% 수익으로 30만 원이고요. 또 3% 수익을 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복리식 매매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히 수익금이 대략 한 31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차차 한 달을 우리가 이 복리식 매매를 해보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달 만에 우리는 142%라는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2,400에서 500으로 수익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개월에서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넉넉 잡아 300만 원까지는 자금을 늘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 주주분들께서 자, 불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 처음 주시는 우리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요,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자, 제가 잡는 종목, 박 기자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종목 다 수익 날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저는 주식한 지 10년이 넘었는데요. 복리식 매매 누구나 원하는 투자 스타일이 될 겁니다. 저도 복리식 매매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손실의 아픔이 더 컸어요 라고 말씀하신 주주분들이 많이들 계시던데요. 저는 이런 주주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적어도요,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능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고, 적어도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가는 단계인, 자, 제가 하는 말에 있어서 확신은 하실 수 있게끔 이 확신의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종목 추천들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수익률까지 보여드리면서 우리 주주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주주님들? 제가 탐방 다니면서 얻어오는 정보들로 하여금 우리 주주분들께 어떤 종목들 추천드렸었죠? 자, 유한양행 드렸습니다. 매수 가격 11만 7,984원이고요. 그리고 평가 손익 781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자, 수익률 26%, 유한양행 단기 종목으로 추천드려서 26% 수익이 나와줬고, 이거는 실제 수익본, 수익 계좌 캡처한 사진이고요. 그리고 말고도 또 어떤 종목 드렸죠? 자, DTNCR로 드렸습니다. 그쵸? 여기에서 물량을 소화를 해주는 과정에서 우리 주주분들께 DTNCR로 작년 12월 달쯤에 매수 추천드려서 자, 24,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와줬어요. 대략 한 240% 정도 수익 마무리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종목도 뭐 드렸어요? 자, 셀리드 종목 드렸죠. 자, 이번에 단기 종목으로 하여금 주주분들 또 이때 물량 소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5,000원에서 6,000원대에 매수 추천드렸고, 자, 17,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총 한 3배 정도, 수익률로 따지면 30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이것 또한 단기 종목으로 접근한 만큼 수익으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자, 저는 지속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면서 우리 주주분들께 사실 신뢰를 쌓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신뢰를 쌓을 수 있음에 라이브도 꾸준하게 매일 밤마다 진행을 하면서 우리 주주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신뢰를 쌓을 수 있음에 주주분들의 손실의 아픔까지도 어루만져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플러스적으로 제가 뭐 테크인도 드렸고, 사실 YC도 바닥 구간에서 드렸고, 우리 기술 또한 텔레그램 방에서도 1870원대로 매수 추천 드렸던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들 그저 담아보시고 타점 드리는 대로 수익 실현해보셔도 주주분들 자금 늘리기에는 정말 큰 도움 될 만한 부분이고, 자, 이렇게 제가 유한양행에 대해서도 수익 계좌까지 보여드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로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1만 원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때까지 무조건 보유라면서 영상 올려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자, 이 영상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비록 지금 사실상 최고점을 찍고 결국에는 살짝의 하락세가 있기는 하지만 이 유한양행을 앞으로 바라봤을 때도 상승 가능성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10만 9,700원까지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유한양행은 더 오래 봐도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 이렇게 영상에서도 남겨드렸고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탐방 다니면서 얻어온 정보들로 하여금 우리 주주분들께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탐방 다니면서 얻어온 종목들로 하여금 복리식 매매하실 수 있게끔 종목 추천을 드린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한국전력 우리의 주 종목이죠. 일단 이 종목 지금 매도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주주님들? 절대 안 됩니다. 그저 이 한국전력 완전히 수익 실현할 때까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로 하여금 수익 보시고 자금 늘리시면서, 제가 문자 주시면 드리는 자료가 또 있죠. 뭐예요? 이 한국전력의 목표가, 그리고 주가 전망, 그리고 탐방 다니면서 얻어온 정보들로 하여금 포트폴리오
구성해둔 것까지 같이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서 계속 보유하시면 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 다요. 제가 유튜브를 안 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 주주분들과 소통을 안 하게 되는 그날까지 전부 다 최선을 다해서 도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주주분들, 그리고 저랑 소통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만큼은 자, 항상 마이너스에서 0에서 플러스, 손실나도 맨징할 수 있고, 맨징하면 수익 볼 수밖에 없는, 자 뭐예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투자, 성투 하시길 바라겠고, 이 성투가, 성공 투자가 마지막 목적지다라고 한다면 이 길을 삥 둘러서 가는 게 아닌 앞으로 곧장 가실 수밖에 없게끔 제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면서 우리 주주분들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많이 더웠다가 또 날씨가 선선했다가 어제 오늘은 비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 주주분들 항상 이런 날씨에도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그리고 우산 당분간은 챙겨서 외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요점만 찍어 보다 빠른 정보로 전달드리는 여의도 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